방금 박광길 회장님 강의 들어보니까 어때요? 성공하실 것 같죠? 성공한다고 결심을 하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소처럼 해야 됩니다. 꾸역꾸역 그냥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것을 소위 인내심, persistence라고 하는데 끝까지 이렇게 참는 거, 그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특히 애터미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네트워크예요. 즉 휴먼 네트워크, 인간 그물망으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똑똑해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또 나만 성공하면 되지, 그런데 혼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이게 혼자 한다면 자기만 똑똑하면 되지요. 그런데 같이 하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리더분들처럼 그런 고소득이 가능해요. 논어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한연우, 지 송백지 후조. 다시 말하면 날씨가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나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걸 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나무와 잣나무는 상록수입니다. 상록수. 지금 여름에는요, 다 잎이 푸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푸른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 거의 대부분의 나무는 낙엽이 지는데 소나무와 잣나무는 낙엽이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개가 굳다. 바로 날씨가 추워진 다음에도 시들지 않는 상록수. 다시 말하면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시대가 농경시대에서 산업화 시대로, 그리고 지식정보화 시대로, 심지어는 지금 창조 시대로 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송백처럼 소나무나 잣나무처럼 시들지 않고 끝까지 있네, 퍼시스턴스 하면은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도에 그만두면 절대로 성공 못해요. 이건 능력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태도 문제입니다. 태도.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 가지 강의를 하지만은 그 주제는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이 돼요. 내 학력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건강 상태도 아니에요. 내 태도, 마음가짐, 멘탈리티튜드가, 이 정신자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애터미는 성공 여부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애터미에서 성공하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등수학을 풀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학력이 매우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끝내 이기면 됩니다. 끝내 소처럼 꾸역꾸역 가서, 소의 특징은요, 뒷걸음질을 안 친다는 얘기예요. 혹시 소 뒤로 가는 거 보신 분 있어요? 안 갑니다. 그래서 나갈 길이 멀고 험하지만은 끝내 깨치고 나아가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은 빈대에게도 배울 게 있다. 자, 지금 여기에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처음 오신 분들은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세 가지 의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애터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이런 걸 사기꾼 아니냐,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고,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까지 사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고 영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살거나 또는 공직에 계시거나 또는 학교 교사로서 한 3, 40년 근무했다.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나는 사업, 영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문제는 반드시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의문을 안 갖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소위 다단계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그렇게 우호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따져보는데 강단에 서서 강의하는 사람이나 또는 리더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마세요.
사업 설명회 하는데, 자기 회사를 설명하는데 이 회사는 형편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미친놈은 없어요. 전부 다 좋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오감 이외에 제6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Sixth sense. 오감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듣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듣고 만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시각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입으로 맛보는 걸 미각, 귀로 듣는 걸 청각, 그 다음에 피부로 느끼는 걸 촉각, 그리고 코로 냄새 맡는 걸 후각. 원래 인간은 이 5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제6감이라는 게 있어요. 6감. 다시 말하면 6번째 감각이 있는데, 이것은 느낌이에요. 느낌, 필링. 누군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진실로 얘기하는 건지 거짓말로 얘기하는 건지 허풍치는 건지를 느껴져요. 뭔가 지금 논리적으로 따질 수는 없는데 어쩐지 사기꾼 같다는 게 느껴진다고요. 그게 식센스예요. 그게 가장 무섭거든.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기꾼들 치고 말 잘못한 놈이 한 놈도 없어요. 그래서 오감만 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판단착오를 일으키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 식스센스, 6번째 제 6감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이놈이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도 앞에 강사들이 하는 얘기나 또는 리더분들이 소개하는 거 그대로 믿지 마시고 6감으로 느껴보세요. 그건 누가 대신 못 해주면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근데 강남 대로에 가보면은 청춘 남녀가 둘이 손잡고 가는데 내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둘이 어울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두 사람은 지금 필이 꽂힌 거예요. 지금 필이 꽂힌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 6감이에요. 식스센스예요. 그건 누가 설명을 못합니다. 자기가 느껴야 돼요. 자기가.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허풍치는 건지. 자, 그래서 바로 성공의 필요 조건도 3가지예요. 우선 쿨헤드, 냉철한 이성,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판단력.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건가? 요건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해야 돼요. 누구 말을 듣고 좋다니까 하고 안 좋다니까 안 하고, 이건 주체성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주느냐, 성공과 실패를?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 자기에게 귀속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냉철한 이성, 쿨헤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쿨헤드만 있고 뒤에 것이 없으면, 웜하트가 없으면 그놈은 전형적인 사기꾼이야. 전형적인 사기꾼은 머리가 매우 좋은데 따뜻한 가슴이 없어요. 따뜻한 가슴, 웜하트가 있어야 돼. 이건 정직성이라든가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윈윈하는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덕성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반드시 갖춰야 돼요.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비즈니스에서 거짓말을 하면은 그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웜하트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고관대작을 하고 많은 성취를 이루어도 도덕성 문제 한 번 맞으면요 그대로 꼬꾸라져요. 최근에 좋은 예가 있죠. 서울의 고모 교육감 후보. 그건 고시 3관왕이에요.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다 합격한 사람이에요. 서울대 나와서. 그래서 판사하고 승승강구하고 주식 투자에 또 산신령이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죠. 책을 써서 많은 팔았어요. 그런데 단 한 방에 날아가 버리죠.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우는 사람이 그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이 말 한마디에 그대로 나가잖아요. 바로 웜하트예요. 웜하트. 따뜻한 가슴이 없으면요 한 방에 무너져요. 3번째는 몸 공부입니다. 피지컬 디시플린인데요, 이 앞에 머리, 따뜻한 가슴보다 더 중요한 게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로 결심하고 판단하는 것은 3초면 돼. 마음으로 성공해야지 결심하는 것은 1초면 돼. 그런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 그건 안 돼요. 3가지가 전부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자, 그러면 이제 차가운 머리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차가운 머리, 쿨헤드예요. 쿨헤드. 냉철한 이성.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에요. 의사결정 능력. 우선 이 회사가 합법적이냐 하는 문제. 합법성. 지금요 내놓고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회사 중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사업의 합법성이에요. 사업의 합법성. 이것도 반드시 따져봐야 돼요. 두 번째는 경영자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이에요. 도덕성만 있어도 안 되고 경영 능력만 있어도 안 돼. 두 개를 다 같이, 두 개가 필요 조건이에요. 세 번째는 제품의 경쟁력입니다. 제품의 아이템 구성과 품질과 가격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보셔야 되고, 경쟁력이 없으면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다음에는 수익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품도 좋고 경영 능력도 있는 것 같고 아이템도 괜찮은데 내가 추월하고 뛰었더니 돈은 위에서 다 가져가더라.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착취 구조예요. 착취. 수탈 구조라고요. 그다음에 비용 부담입니다. 우리 전라도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고. 남는 것 같은데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면은요, 물건 사야 되지, 진입비 있지, 매월 월간 강제로 구매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은 그런 사업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비전, 생존. 이 회사가 곧 망할 거냐, 계속 갈 거냐 하는 문제. 교육 시스템. 교육이 세뇌 공작을 하는 거냐 하는 걸 잘 따져. 세뇌 공작을 해버리면요, 세뇌 당하는 사람은 잘 몰라. 세뇌 당해가지고, 또는 교육 시스템이 어떤 허위 과장으로 채워져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행사 시스템. 행사를 요란스럽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행사가 요란스러운 데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호텔 빌려서 그렇게 하려면 돈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돈 굉장히 들어가요. 여자들 요즘 드레스 하나 맞추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 긴 게 있죠. 가슴이 거의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파져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거 소득 얼마나 된다고 그거 한 벌 사 입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 입을 필요 없어요. 입을 필요 없다고요. 동반성장. 많은 협력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파트너가 있고, 스폰서가 있고, 회사가 있는데 어느 한쪽만 돈을 버느냐 하는 걸 봐야 돼요. 반드시 윈윈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아무리 돈이 잘 벌리더라도 옳은 일이 아니면 안 하셔야 됩니다. 옳은 일이 아닌데 돈이 생기는 건요, 오래 못 가요. 그건 나중에 반드시 패가망신해요. 반드시. 그게 자연법칙이에요. 두 번째, 보람 있는 일인가. 아무리 돈이 생기더라도 보람이 없다면 절대로 그건 허락해도 못해요. 오래 못 갑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었는데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우리 회사의 사원을 뽑는데 나이 불문, 학력 불문, 경력 불문, 건강 불문, 손가락만 움직이면 됨. 뽑는 방법, 선착순, 일당, 매우 높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가민가하고 갔는데 진짜 선착순으로 뽑았어. 선착순으로 뽑았는데 땡퇴. 그러니까 제 시간에 딱 시작하고 딱 마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뭐였냐면요,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회사에서 여기다 자를 대고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저거 못할 사람 있어요? 이제 학력이 필요합니까? 경력이 필요합니까? 무슨 나이가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어. 잣대 대고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런데 휴식 시간 충분히 주지. 땡퇴하지. 일당 충분히 주지. 그래. 감독하는 놈도 없지. 그런데 한 일주일간 하더니 노동자가 물어, 감독한테. 이거 뭐 때문에 하는데요? 그러니까 노트 만들고 있습니다. 노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노트를 만들려면 처음부터 선을 그으면 되지. 왜 우리 보고 그러라 그래? 한 달 되니까 한 놈도 안 나와. 왜냐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보람이 없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보람 없는 일을 일주일 이상 하면은 머리가 돌거나 미치거나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보천리, 소처럼 꾸역꾸역 가다 보면은 천리를 가요. 요 소처럼 바로 이소무하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의 경주가 그런 겁니다. 빨리 가서 이렇게 차고 있으면 승리는 거북이에요. 쉬지 않고 steady and slow, slow and steady. 느리게 가지만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면은 성공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서로 만났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왜? 네트워크는 휴먼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커밍 투게더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 왔어요. 만났어요. 그 다음에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progress, 발전이다. 발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orking together is success. 같이 일하는 게 성공이다. 그러니까 만나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키핑하고 같이 하고 working together, 같이 일하는 게, 나 독불 장군이 아니고 같이 일하는 게 성공입니다. 우리 정중 회장님, 어떤 실수보다 치명적인 실수는 일을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절대로 포기 안 하셨죠. 이 정신을 어디서 배웠을까? 바로 정중 회장님과 빈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부자가 아닙니다. 소 한 마리 훔쳐서 서울로 왔죠. 온갖 노동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인천의 건설 노동 현장에서 이 건설 노동자로 일을 했어요. 그 당시 1950년대 얼마나 열악합니까? 건설 노동자로 일을 하는데 낮에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 저녁에 잠을 자야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을 잘 수가 없어. 이놈의 빈대가 와서 물어. 빈대. 근데 빈대를 아시는 분은 어르신들이고 빈대를 모르는 분들은 아주 행복한 분들이야. 젊은 분들이거든. 그렇죠? 근데 빈대, 이가 있고 벼룩이 있고 빈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것 중에서 가장 심한 게 빈대예요. 야, 엄청나게 세게 빨아. 엄청나게 세게 빨아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정중 회장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낮에 너무 땀을 흘리고 자서 땀 냄새가 나니까 빈대가 무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목욕을 깨끗이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잤는데도 또 물어. 또 물어.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내가 땀 냄새 나는 노동자들하고 같이 잠을 자니까 그러는가 보다. 나 혼자 밖에 이 한쪽 구석에 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잤는데 또 물어. 또 물어. 또 물어. 그래서 이제 침대를 만들어서 자야 되겠다 했는데 또 물어. 가만히 이놈의 자식이 어디로 오는가 봤더니 침대 다리를 타고 올라와. 그래서 생각해낸 게 요거예요. 이렇게 침대 여기다가 물통을 고해가지고 여기다가 침대 다리를 놔두면 요 자식이 못 올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잤는데 한 3일 동안은 잘 잤는데 다음에 또 물어. 그래서 보니까 빈대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올라가서 천정에서 자유낙하를 해. 이렇게 천정에 자유낙하를. 여기서 정주영 회장님이 크게 깨달은 겁니다. 저런 빈대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식량을 지금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인간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면 되겠는가. 그래서 정중 회장님이 이 부하 직원들이 뭐 못한다고 했을 때 하는 말씀이 있죠. 억정을 내면서 임자간 해보긴 해봤어. 이 빈대만 또 못한 놈아. 이제 이 말씀이에요. 빈대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생각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러면 되느냐. 그러니까 정중 회장님은 대학에서 배우신 게 아니라 빈대한테 배우신 거예요. 빈대한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빈대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 당시에 이 자취방 이제 얻어가지고 자취를 하는데 이놈의 빈대가 집이 오래된 기와집이라 빈대가 많아. 빈대가 많으면 저녁에 잠을 못 자잖아요. 막 물어 제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누구하고 같이 이 자취를 했는데 근데 그 빈대가 무는 사람이 있고 안 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는 저 액취라고 그러죠. 그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또 안 물더라고 빈대가. 그러니까 빈대도 가려야 가면서 먹는 거지 아무거나 먹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저만 물어뜯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놈은 여기 자고 나는 여기 자고 요 이불 가를 DDT로 포위를 했어요. DDT 아시죠? 맹독성 이 살충제거든요. DDT로 포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놈이
요 살충제를 건너오면 이거 죽거든. 안 건너와. 며칠 뒤에 또 물어. 불을 켜고 보니까 요 위에가 빈대가 붙어 있어요. 천정에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놈이 이렇게 떨어져. 이야, 빈대가 이 정도의 빈대가.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의 불굴의 도전 정신이 여기서 배웠다고 돼 있어요. 빈대한테 배웠다. 나는 빈대한테 배웠다. 빈대도 저러는데 인간이 하물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자, 다음. 자, 정주영 회장님은 장사꾼이나 기업인이 아니라 기업가였습니다. 여기서 기업가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애터미 사원, 이 사업자 여러분들도 기업인이나 장사꾼이 아니라 기업가가 되십시오. 일반적으로 어떤 명사에 가를 붙이면은 상당히 인격적으로나 그 능력이 탁월한 사람에게 가를 붙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을 모두 기업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업인, 그렇게 부른다고요. 사업자 그러지 사업가란 말 잘 안 해요. 기업인 그러지 기업가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가를 붙인다는 것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거든. 상당히 인격적으로 그리고 국민경제에 기여한 사람을 가라고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가하고 기업인 장사꾼은 어떻게 다르냐? 바로 경제학의 역사상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역사상 가장 치열한 게 뭐냐 하면 이윤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윤. 내가 장사해서 돈 번다 하는 게 이윤이 남는 건데 이윤이 뭐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윤 이론에 마르크스의 착취설이 가장 유력했어요. 자본가가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 가치를 착취한 거다. 그게 이윤이다. 아주 살벌하죠. 그러면 이윤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슈페트라는 경제학자가 나오면서 그게 아니다. 이윤은 기업가가 혁신의 대가로 받는 게 이윤이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확실성 하에서 올바른 선택, 올바른 의사결정을 한 대가, 이것이 이윤이다. 의사결정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애터미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한데 과거의 데이터예요. 지금까지 이 회사가 어떻게 해왔고 그것을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그런데 미래를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면 이윤이 생긴다. 이게 이윤 이론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이윤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이 혁신설 또는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을 잘한 대가, 이것이 이윤이에요. 그러니까 이윤은 착취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혁신, 인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이 창조 경제도 다 이거예요. 요 슈페트라는 사람은 혁신이라는 것은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창조적 파괴다. 뭘 파괴하느냐? 지금까지의 캐캐묵은 패러다임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혁신인데 그걸 담당하는 사람을 기업가라 하고 그렇게 하는 정신을 기업가 정신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은 완전히 정말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창조적 파괴예요. 그리고 혁신이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자, 현대사회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변화예요. 체인지. 계속 변해. 새로운 지식이 계속 나와. 전번에 보니까 고려대학교 이 컴퓨터공학과 교수인데 교수실에 가 책이 한 권도 없어. 이 친구 뭐 먹고 노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그 책 놔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컴퓨터 기술이 3개월 전에 나온 것은 이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계속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오니까 그거 책 놔둬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게. 그거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 경제학 분야만 하더라도 하루에 발행되는 책과 논문과 글이 수만 건이에요. 그렇게 많은 지식이 나오는데 옛날 그 붙들고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 그다음에 경쟁, 옛날처럼 경쟁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고객, 내 중심이 아니고 고객 중심이고, 그다음에 복잡성, 대단히 복잡해. 사회가 아주 그냥 막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혁신인데 이게 뭐냐?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패러다임은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내 사고의 구조입니다. 사고의 틀이에요. 사고의 틀. 옛날 농경시대나 산업화 시대의 사고 가지고는 안 된다거든요. 지금 구멍가게 하면 먹고 살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경기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자영업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5%예요. 5%. 100명이 자영업을 시작하면 그중에 5명이 성공한다. 그 다음에 10명, 그중에 10명은 겨우 현상 유지한다. 다시 말하면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85%는 5년 이내에 망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영업을 해서 성공한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장반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 거예요. 구태연한 방법으로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조선공업은요, 그것이 노동집약 산업이면서 기술집약 산업이에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조선공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정중희 회장한, 그다음에 정중희 사장이죠. 사장한테 조선공업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정중희 회장님은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이 그 조선 강국입니다. 옛날 바이킹족들 있죠. 이스라엘하고 타진을 하는데 스웨덴과 이스라엘에서는 오케이 했어요. 너하고 합작 투자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경영권을 우리가 갖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정중희 회장님은 우리가 경영을 해야지 왜 너가 갖냐 이거야. 그래서 합작을 해주겠다는 데를 안 해요. 그러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돈 빌려다 직접 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요. 외화가 없어. 그 다음에 배를 설계하는 기술도 없어. 배를 설계하는 기술도 없어. 그래서 영국의 애플도어라고 하는 조선회사에서 유조선 설계 도면을 빌려왔어. 설계를 못하니까. 그러면 공장을 짓고 배를 만들려면 외화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한국은행에 돈이 없어. 외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에 돈을 빌리러 갑니다. 이 바클레이즈 은행이라고 하는 게 돈을 빌리러 간단 말이에요. 돈을 빌리러 가는데 사장이 만나주지도 않아. 어디 극동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돈 빌리러 왔다 이게. 돈 빌리러. 혹시 여러분들이 은행의 회장님이시라고 그러면은 어디 촌사람이 와서 돈 좀 빌려주라고 빌려주겠어요? 근데 또 우리 정중희 회장님은 전형적인 막걸리 폼이시죠. 만나주지를 않아. 그래서 중간에 이 애플도어사의 상무를 통해서 롱바톰이라고 하는 바클레이즈 은행 회장을 만납니다. 회장의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 조선업 한다는데 공장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 당시 울산 거기는 말이지 갯벌이었거든. 그리고 또 자기 땅도 아니야 그거. 그 초가집 매체 있는데 그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를 사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롱바톰 회장이 기가 막히는 거지. 기가 막히는 거야. 어떻게 공장도 없는 것도 그것도 좀 이상한데 자기 땅도 아니야. 여기다 이걸 사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중희 회장한테 물었어요. 당신 전공이 뭐요? 그러니까 조선회사 회장쯤 사장쯤 되면은 롱바톰 회장은 어디 조선공학을 전공했거나 안 그러면 경영학을 전공했거나 그럴 줄 알고 당신 전공이 뭐요? 이렇게 물었는데 아이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전공이 지금 어디 있어? 바로 거기서 순간적인 위트와 재치 그리고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정중희 회장님이 제가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만은 열심히 해가지고 갖겠습니다. 말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대답을 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물어봐 버리면 돼. 그렇죠? 잘 활용하세요. 물어봐 버려. 정중희 회장은 당신 전공이 뭐요? 그러니까 대답은 안 하고 제 사업 계획서를 보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바로 제 전공이 그겁니다.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그 전날 옥스퍼드 대학을 구경했거든.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그 사업 계획서를 봤더니 바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줘서 어제 제가 옥스퍼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근데 옥스퍼드를 간 건 틀림없거든.
그러니까 롱바톰 회장이 한마디 했어요. 하하하, 당신 전공은 유머로군요. 그러니까 롱바톰 회장이 껄껄 웃으면서 내가 그럼 돈을 빌려줄 테니 영국 수출보증국에 가서 보증을 받아오시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영국의 은행이 외국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은행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보증을 받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 그 사람이 망해서 돈을 못 갚아주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 보증이에요. 그 보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롱바톰 회장이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위트를 발휘해서 허락을 해줬을까 하는 문제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로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의 진실성을 알 수 있어요. 이놈이 사기꾼인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건지 돈을 갚을 의향이 있는 건지 그걸 가지고 그거에 느껴진 거예요. 이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할 사람이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런데 정부 가서 보증을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정주영이라는 극동에서 온 촌뜨기가 돈을 못 갚으면 정부가 대신 은행에 갚아주겠다는 게 보증이란 말이에요. 정부 보증이에요. 그래서 보증국의 총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느 하나 틀린 게 없어. 정주영 회장이 자기 자서전에 그렇게 써놨어요. 아주 추운 겨울에 빨가벗고 밖에 있는 것도 똑같아. 이 보증국장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이 배를 만들었을 때 배를 사겠다는 선주를 데려오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직 지금 공장도 안 지었는데. 그러면서 정주영 회장한테 얘기하는 게 당신이 상선회사 사장이라면은 어떤 배를 사겠소? 배를 아직 한 척도 만들어보지 못한 회사에서 사겠소? 일본이나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대규모 조선 공장을 가지고 있는 곳에 사겠소? 맞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을 해주는 조건으로 당신이 배를 만들면 사겠다는 보증서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제 정주영 회장은 뭐가 됩니까? 완전히 봉이 김선달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장도 없지. 그 다음에 설계도도 애플도사에서 빌려왔지. 그거 하나 두르고 선 세계를 돌아다녔어. 당신이 내 배를 사주면 내가 쿵쾅쿵쾅 만들어서 표현을 또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 내가 뚱땅뚱땅 만들어서 배를 갖다 줄 테니까 사시오. 그리고 미친놈처럼 세계 돌아다니는데 정 회장님 자서전에 그렇게 돼 있어. 나보다 더 미친놈이 한 놈 나타났다 이거야. 나보다 더 미친놈이 한 놈 나타났다 이거야. 공장도 없고 땅도 없는데 배를 사겠다는 놈이 나타난 거야. 그게 바로 그리스의 리바노스 회장이라는 분이. 그런데 왜 샀느냐 하는 그 기록이 그 사람의 눈을 보니까 거짓말을 안 할 사람 같더라 이게. 그래서 저놈이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고, 그런데 거짓말을 하지 않을 사람 같다. 그래서 26만 톤급 배 2척을 주문해 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럼 성금으로 그 당시 1970년대인데 성금으로 100억을 줘버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땅 사가지고 뚝딱뚝딱 만든 거예요 이제. 그런데 2년 6개월, 2년 3개월 시간을 줬는데 공장도 없는데 2년 3개월에 26만 톤급 두 척을 만들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공장을 지어가지고 만들려면 늦다 이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공장 짓고 한쪽에서는 육지에서 배 만들고, 그러니까 진짜 뚱땅뚱땅 만든 거죠. 예, 요걸 만든 거예요. 요걸 공장도 없이 땅에서 뚱땅뚱땅 만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양반이 자기보다 더 미친 놈이라 하는 리바노스 회장이고. 자, 다음 정주영 회장의 박 대통령이 이 서독의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고속도로입니다. 요걸 보고 우리도 이걸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정주영 회장이에요. 예. 요거 서산 간척지 가보셨죠? 이쪽에 서산 간척지거든요. 마지막 물막이 공사인데 요 물막이를 할 수가 없어. 왜? 유속이 워낙 빨라서 정주영 회장님 그 책에 따르면은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를 놔둬도 그게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류 기술자들이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 물을 못 막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정주영 회장님이 생각하는 게 폐유선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빈대한테 배운 거란 말이에요.
끝까지 생각해봐요. 끝까지. 이게 현대공학으로 안 된다 그러면 유조선 끌어나가면 될 거 아니야. 자, 다음. 세 켤레 구두를 가지고 30년을 실었는데 재벌 회장님이 30년을 신었어요. 안 달아지라고 밑에다 징 박고, 징 박는 거 아시죠? 밑에 쇠를 박는 거예요. 구두 밑에다가 쇠를 박아요. 계속 기워서 신고. 이게 30년짜리예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거고 우리가 기업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정주영 회장님은 빈대에게서 배웠는데 사람에게 못 배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현자들은 그 사람이 유식하냐 무식하냐를 지식의 양으로 말하지 않는다. 한 가지를 아느냐 모르냐를 가지고 한다. 한 가지는 뭐냐?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유식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실로 아는 것이다. 논어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논어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성공에 대한 집념과 자신감을 반드시 가지세요.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 집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분석학자들이 인간 정신 영역의 구성을 통상 이렇게 나눕니다. 컨셔스 마인드, 이것은 의식이에요. 의식.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생각하는 거, 요게 10%고 잠재의식이 90%입니다. 빙산에 통상 비교하죠. 이 잠재의식에서 뭐가 나오면 잠재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애터미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요건 10%밖에 안 되는 자기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90%나 되는 자기 잠재력이 있는데 그걸 나는 몰라. 모르니까 10%밖에 안 되는 자기 능력 가지고 성공한다 못한다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월천댁, 월천남이 되겠다. 요걸 써가지고 아예 침담 앞에 붙어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하겠다. 이건 자기가 좋아하는 말로 써놓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의지, 의식은요, 우리의 능력의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월천댁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런데 잠재력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으면은 내 의지를 나는 반드시 2017년 매달 3월 31일까지 월천댁이 되겠다는 것을 자기 잠재의식에 집어넣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적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는 2017년 3월 30일까지 월천댁이 돼야지. 그런데 밑에서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을까? 그럴까? 이렇게 이게 꿈틀꿈틀한단 말이에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암시, 오토 서제션을 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강적이 누구냐 하면 남편이에요. 마누라는 남편이. 아이고 부자 하나 난대로. 침대에다 그거 적어놓고 냉장고에 적어놓고 중얼중얼 했으면 아이고 부자 하나 났네. 이때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편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땅이네. 내가 3년 뒤에 에쿠스 하나 사줄게. 그러면 남자들은 80이 넘어도 철딱서니가 없기 때문에 은근히 또 에쿠스를 또 기대한다고 또 은근히. 예? 그렇게 해서 자기 편으로 자꾸 자신감을 보이면 따라오게 되겠다 이거예요. 자식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자신감을 보일 때 믿어져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못 믿으면 누가 자기를 믿어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월천댁이 되겠다 하고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무의식이라는 놈이 뒤에 잡아다녀. 네가 어떻게? 네가 어떻게? 네가 어떻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무의식이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앞에 요 힘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런 새끼들 사기치는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잡아다니는데 아이고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하고 이러고 온 거란 말이에요. 안 오신 분들은 이게 센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겠다고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아이고 오늘만 먹자 하고 무의식이 힘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은 요 아름다운 아가씨가 걸어가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가지를 다 비틀어서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이 신사가 의식적으로 봤겠어요?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항상 무의식이 이긴다예요. 이긴다.
예쁜 아가씨를 안 봐야지 그러면서 눈은 이렇게 돌아가지 이렇게. 그게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무의식. 그래서 적어놓고 자기 암시를 주라는 거예요. 자,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맞게 상황을 조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상황에 맞게 당신의 태도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애티튜드. 영어의 알파벳 순서를 전부 합하면 100점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건 1%의 능력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99%는 파트너들과 같이 이루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사숙녀가 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함수식입니다. 바로 리치, 부자가 되는 것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은 세 가지 필요 조건: cool head, warm heart, 그리고 부지런한 손발. 요것을 가진 분이 멋있는 사람이고 그런 분이 성공합니다. 3년 뒤, 5년 뒤에 전부 월천택, 오천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